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2명입니다. 사망자도 20명이나 남았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원 기자,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132명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어서 검사 건수가 적었는데도 이틀째 1,0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299명이고요. 사망자는 20명이 늘어서 793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1,000명 선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1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방역당국은 내일 3단계로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8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12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이 12월에 집중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가 많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1,104명 가운데 70%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울산과 세종, 전남을 빼고는 모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요. 또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오후에 새롭게 집계된 내용도 전해주십시오. 네,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요양시설에서 12명이 추가돼 총 1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도 44명이 늘어서 총 61명입니다.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도 38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확진자가 총 84명입니다. 충청도에서 오늘 9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충남 천안에 각각 다른 종교시설에서 12명과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북 괴산, 음성, 진천군의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88명까지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13명, 그리고 학원 관련이 23명, 그리고 종교시설에서는 누적 15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약 한 달간 확진자 15,100여 명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 24%가 먼저 코로나에 걸린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4명 중 1명꼴인데요. 특히 19살 미만의 확진자들은 44%,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가족에게서 감염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40대와 50대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먼저 감염된 뒤에 이를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옮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실내 환기를 더 철저히 하시고 의심 증상이 생기면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처럼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특별 방역 대책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017명이고 수도권 707명으로 3단계 격상 기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전파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원, 구치소, 그리고 외국인 커뮤니티, 사업장과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면서 확산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급격한 유행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촉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좀 더 확산될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확진자 15,000여 명을 분석했더니 4명 중 1명은 가족 간 감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생활이 많은 40, 50대가 먼저 감염된 뒤 가족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19세 미만 확진자는 43.5%가 가족으로부터 전염됐습니다. 정부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선 환기와 소독을 자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족, 이웃이 건강한 새해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단합된 잠시 멈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염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됩니다. 기존 14일간의 격리 조치에 더해 격리 해제 전에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보고된 9월 이후 남아공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 확진자는 7명인데 변이 바이러스를 보유했는지에 대해 전장 유전체 분석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명희 기자, 서울의 확산세가 가장 심한데요. 시내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네, 오후가 되면서 가족 단위로 쇼핑하거나 외식하는 모습이 간간히 눈에 띄긴 했지만 성탄 연휴인 걸 고려하면 온종일 한산한 모습입니다. 사흘 전부터 시작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때문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전체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출입 시 발열 검사를 하고 시식이나 견본품 사용은 모두 금지됐습니다. 식당에서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동반 인원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겨울철 이용객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해넘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됐습니다. 연말연시 전국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크게 늘었었는데 오늘 서울 상황 어떤지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0시 기준 서울 지역 1일 확진자 수는 457명입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550명까지 늘었던 어제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발병 뒤 세 번째로 많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양천구의 요양시설에서 모두 26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관계자가 처음 확진된 이후에 시설 입소자와 동료 등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된 동부구치소에서는 가족 전파가 확인돼서 확진자 6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국 520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400여 명은 이르면 28일쯤 경북 청송군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모두 독거시설 구조로 돼 있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는 동부구치소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수용자들은 인근 교도소 등으로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송명입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혜진 기자, 지금 부천 요양병원에 나가 있죠.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요양병원에서 어제 하루 사이 6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 부천 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사망자는 32명입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병상을 기다리거나 병원 이송 중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병원에는 아직 56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병원 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0시 기준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병원 대기자는 125명입니다. 자, 이렇게 병상이 충분치 않은데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 지역 상황들 짚어주십시오. 네, 경기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기 지역에는 250명이, 인천 지역에서는 5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요양병원과 관련해 38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84명이 확진됐습니다. 파주시 병원 관련 확진자도 1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 중구의 식품 가공업소 관련해 15명이, 경기 광명시 자동차 공장과 식당과 관련해 2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은 수도권 공동대응반을 편성해 집단 감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의 중증도 등을 검토해 빠르게 병원을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투석 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거점 전담병원을 우선 활용해 치료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3곳을 지정해 고령의 치매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시 요양병원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주한미군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초기 물량이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가 접종받는 문제를 미군과 우리 당국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주한미군 사이 질병 관련된 분과에서 카투사 백신 접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청이 주한미군과 접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항공편을 통해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의료시설인 브라이언 올굿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료진과 지원 인력 등을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29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현재 전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99명입니다. 311명을 기록했던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300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확보된 전국 중환자 병상은 98개입니다. 서울 13개, 경기 21개, 인천 1개로 수도권을 다 합해도 35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높은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전국 93개가 남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등의 협조를 통해 중환자 치료병상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외에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 역시 전국에서 1,504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병상 확충과 신속한 배정 등으로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차츰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까지 179명이 대기 중인 가운데 정부는 대기자 수를 2자릿수 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천안의 외국인 식료품점과 종교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병준 기자,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충남 천안에 있는 외국인 전용 식료품점을 고리로 외국인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천안을 넘어 인근 시군에서도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선 하루 새 태국 국적 외국인 9명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확진자 모두 천안의 식료품점을 다녀오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천안의 이 식료품점과 관련된 외국인 확진자는 충남 2개 시군과 충북까지 포함해 모두 5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도 일부 포함돼 있어 방역당국은 재난 문자를 통해 천안과 아산, 홍성과 당진 등 생활권이 비슷한 외국인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매개로 한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하루 새 한 소형 교회를 매개로 9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남 당진에서도 신규 확진자 9명 중 8명이 교회 관련 감염이었습니다. 다만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돼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또 7명이 추가된 대전에서도 이 중 5명이 지역의 교회 2곳을 매개로 한 감염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종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해외 입국자 등 산발적 감염도 이어지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4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한편 그제 입소장병 10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논산 육군훈련소와 또 어제 2명의 공무원이 확진된 정부 세종청사 모두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벌였지만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보도국에서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충북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회 관련 소규모 연쇄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진희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충북에서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병원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사흘 간격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젯밤 이 전수조사를 통해 진천 도은병원에서 21명, 음성 소망병원 7명, 괴산 성모병원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만 확진자 31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감염 여부를 뚜렷하게 판단할 수 없는 미확인 결과가 나온 격리자들도 여럿 있어서 이어지는 재검사에서 확진자가 더 늘 수 있습니다. 새 병원의 최초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환자 교류가 잦은 진료 협력 관계여서 연쇄 집단 감염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 청주에서는 최근 산발적으로 나온 확진자들 가운데 교회 관련 연쇄 감염고리가 확인돼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중심으로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2일에 확인된 20대 확진자를 포함해 5개 교회의 목사와 교인, 가족 등 닷새 동안 2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현직 목사 5명과 은퇴한 목사 1명이 포함됐는데요. 비대면 예배 등을 권고한 성탄절 연휴 특별 방역대책 이전에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는 종교 활동과 사적인 식사 자리를 통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모임과 병원, 요양시설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충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어제 기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확진자 300명대를 유지하다 이달 들어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는데요. 연쇄 감염고리를 찾아 광범위한 진단검사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추가 확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보도국에서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던 전북 진안에서 어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북에서는 요양병원 관련 추가 확진 등이 잇따르면서 누적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주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영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전북 진안에서 어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14개 모든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80대 확진자는 진안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폐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진안과 전주에 사는 해당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원 응급실을 필수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 내 다른 지역에서도 밤사이 추가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전북 순창 요양병원에서 3명이 더 감염돼 이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60명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양천구 확진자와 접촉한 1명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등도 추가되면서 이 시각 현재 전라북도 누적 확진자는 783명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비해 감염 사례가 많지 않지만 생활 속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을 멈추고 더욱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보도국에서 KBS 뉴스 이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이어 오늘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공무용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검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업무 복귀 첫날이었던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서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정직 기간 밀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월성 원전 등 주요 수사 현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대리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법원이 징계 절차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점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도 기피 의결에 출석한 인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조 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면서 이번 재판부는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두고 여야가 오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며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총장이 이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의 선언이라면서 권력 중독이 선을 넘었고 정작 자성이 필요한 대상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차량 200여 대를 동원해 청와대 인근 도심까지 차량 행진을 시도하고 있으며 경찰은 도심으로 향하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행진을 막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마다 2,000명 이상이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간다며 산재 피해 유가족들이 20여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지난주 겨우 법사위가 열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선 연일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5명이 처음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회견을 열어 자신의 잦은 회식 논란을 사과하면서 조용한 연말 연시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先日の私の会食の件は深く反省をいたしております。改めて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 5명 이상 회식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정작 자신은 거의 매일 단체 회식을 한 데 대해 사과한 겁니다. 최근 해상자위대 수뇌부가 집단 감염된 것도 회식 탓이었습니다. 음주를 곁들인 송별 회식에 14명이 참석했는데 우리의 참모총장격인 해상 막로장 등 8명이 확진됐습니다. 연말 사회 지도층의 일탈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수치는 연일 최악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최다 기록을 다시 썼고 집중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 사망자 역시 연일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静かな年末年始をお過ごしをいただきたい。できる限り会合は控えていただき 이런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일본 유입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귀국한 5명은 공항 검역에서 양성이 확인됐고 검체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この変異株、国内で流行拡大するとですね、現在の流行をさらに広げるという可能性が出てくる。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영국에 이어 오늘부터 남아공으로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하는 등 공항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도 확인되면서 유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는 자사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영국을 다녀온 여성으로 공항에서 검사한 결과 영국에서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영국을 오간 사람과 접촉한 이력이 없어 이탈리아 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33명 나왔습니다. 덴마크 당국이 최근 한 달 동안 양성 판정을 받은 7,800명의 유전자 물질을 검사해 발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전체 검사량의 13%만 분석된 상태라 감염자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이어지자 덴마크와 프랑스 등 40개국 이상이 영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가 자사 백신의 효력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We are testing to see if this new strain is equally sensitive to our vaccine and also will be neutralized by our vaccine. So I am optimistic that we have.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리핑에서 크리스마스 이후 전국 봉쇄를 배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 달에 통제 불능의 사태로 확산하기 전에 지금 바이러스를 틀어 쥐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즉답을 피한 이 말이 전국 봉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 의사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5일 미국 보스턴 메디컬 센터 종양학자인 후세인 사르저데이 박사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지 몇 분 뒤에 심장 박동수가 분당 150회까지 치솟는 등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했지만 알레르기 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은 뒤 바로 회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레르기 학자인 메린 커러빌라 박사는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 코로나 백신을 맞은 상황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여전히 드물다면서 백신 부작용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성탄절 아침 대형 폭발 사건이 발생해 건물 수십 채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수사당국은 고의 폭발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엄청난 폭발음에 천장의 조명이 흔들리고 병이 들어있던 상자가 쓰러집니다. 미국 시각 성탄절 아침 6시 반쯤 테네시주 내슈빌의 시내 한복판에서 차 한 대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거리에 주차돼 있던 차들이 불타고 주변 건물 수십 채가 부서졌습니다. 또 폭발 당시 현장에 도착해 있던 경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Right now, we can report we've made 3 transports to area hospitals. None of those transports at this point are critical. 내슈빌 경찰은 폭발 30분 전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주차된 캠핑카에서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녹음된 음성이 들려와 폭발물 처리반을 요청한 뒤 주변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테러와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The police department, its federal partners, the FBI, ATF are conducting a large-scale investigation to this point. We do believe that the explosion was an intentional act. 수사당국은 폭발 현장에서 사람의 유해로 추정되는 것들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추가 범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We don't feel there's any concern in the downtown area of anything else right now, but we are doing it as a precaution just to search with our bomb dogs. 이번 폭발로 통신회사 건물도 피해를 봐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일부 지역에서 전화 서비스가 중단되고 내슈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편도 통신 문제를 일으켜 일시 중단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껴있고요. 중부지방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부터 아침에 비가 시작돼서 내일 낮에는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지리산 부근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도 5mm 미만의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